오늘은 나무 많은 집을 그려보겠습니다. 기본 스케치 없이 이렇게 직접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쵸? 저도 이 스케치 없이 직접 이 하얀 종이 위에 대상을 보면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약간 이렇게 스트레스도 있고 그렇지만 재미도 있고 묘한 짜릿함도 있고 또 매력이 있죠. 펜드로잉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때 여러 가지 방법적인 팁이 각자 다르게 갖고 있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가장 긴 선을 찾아내서 그리는 방법과 두 번째는 주목할 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앞에 있다면 그것부터 해치우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것들을 그려냅니다. 이 앞에 있는 나무가 마치 이 집보다 더 주인공처럼 크게 드리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나무를 먼저 해치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먼저 그리고 있어요. 나무를 그릴 때 조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나무의 그 가지 모양을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뭇잎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사전에 조금 이렇게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의 생김새를 몇 개를 그려놓고 그 뒤에 그 모양의 쉐입을 따라서 비슷한 쉐입으로 덩어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풍성하고 또 쉽고 그리고 대략적인 모습을 완성해 나갈 수 있어요. 그 나무가 그려지면 뒤에 집이 있죠. 사실 오늘 저는 나무를 그리려는 게 아니고 이 집을 그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마치 나무가 주인공인 것처럼 떡하니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나무 먼저 해주고 뒤에 집을 그려주는데 이 집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는 과정들을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앞에 있는 나무들을 먼저 그려주겠습니다. 도로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담쟁이가 이 담 위에 또 조금씩 또 올라와 있고 그 안쪽으로 또 여러 나무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우거져 있는데 이 집이 진짜 참 멋있어요. 그죠? 나무를 그릴 때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자연물이 그리기 어렵기도 하지만 또 의외로 마음의 자유를 줍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생긴 자연물은 없거든요. 어떤 이파리 도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작은 거, 큰 거, 뭐 뒤집히네, 뭐 꺾이네, 여러 모양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사실 집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것보다는 훨씬 편하고 그리고 또 자유롭게 그릴 수 있습니다. 뒤에 이 배경이 주인공이죠. 이 집을 그릴 때 창문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사실 생략해도 되지만 저는 조금 그려주었어요. 집을 그리다 보면 가끔 이 수평 수직이 틀어져서 좀 곤란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포기하시지 마시고 새로 그리지 마시고 그냥 그 위에 원래 그 각도 있잖아요. 수평이든 사선이든 뭐 수직이든 그걸 찾아내고 거기를 조금만 더 진하게 해주시면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수직을 틀렸거나 수평을 틀렸거나 사선이 기울기 정도가 좀 틀렸다는 생각이 들면 참 못 견디죠. 마음이 막 지우고 싶고 또 새로 그리고 싶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끝까지 쭉 이어서 한번 그려보세요. 틀리면 어때요? 뭐 어차피 우리 그림이고 내 그림이고 내가 똑바른 선과 똑바른 기울기와 똑바른 형태감으로 그거를 그대로 재현해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저 집과 그리고 저 집에 있는 나무와 그런 느낌들을 그려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저도 보시면 그림에서 사선을 틀렸어요. 틀렸는데 그냥 쭉
계속 이어서 그립니다. 그리고 저 집에 앞에 있는 나무와 그리고 저 뒤 배경처럼 있는 집, 사실 저는 집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나무가 크게 드리워져 있죠. 이 두 개가 서로 비슷한 힘을 갖고 있으면 누가 주인공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뒤에 있는 집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마카를 이용해서 좀 색감을 넣어줄 거예요. 색감을 넣어줄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줄 거냐면, 저는 그림에 색을 그렇게 많이 피지 않아요. 펜 드로잉 할 때는 펜이 주는 이 펜선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색깔은 가능하면 배제하는 편인데, 대신에 그림자나 이 덩어리감 표현을 할 때는 마카나 이런 간단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해칭을 하기도 하죠. 해칭이나 마카를 이용해서 그림자와 그리고 이 덩어리감, 무게감 등을 표현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사진도 보시면 보이겠지만 이 하늘이 파랗고 해가 쨍하잖아요. 해가 쨍한 날에는 그림자도 정말 쨍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칼로 잘라낸 것 같은 그 그림자를 마카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 들어가기 전에 해칭으로 간략한 그림자 위치를 파악해 놓는 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진하게 들어가죠. 뒤에 나무와 집을 보시면, 그림과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렇지만 저는 저 집을 보고 제가 느껴지는 느낌대로 저 집을 그렸고 저 나무를 그렸습니다. 문제될 거 없잖아요. 제가 그린 거고, 그리고 제가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좀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쭉 끝까지 완성을 해내면 또 성취도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해내는 동안 이 다른 스킬들이 생깁니다.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요. 그 사진이 작아서 사진 뒤에 요쯤에 뭐가 있지만 내 그림에는 나무에 가려서 안 보여. 그러면 상상을 해서 그립니다. 여기쯤에 창문이 있겠구나. 여기쯤에 지붕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려요. 그게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막 마음이 쓰여서 진행이 안 되시는 분들, 그냥 끝까지 약간 상상력을 추가해서, 재밌잖아요. 상상력도 추가하면 그려내시면 좀 더 재미있고, 그리고 좀 더 내 스타일에 맞는 그림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사진을 보고 그렸지만 사진과는 조금 다른 매력 있는 작품이 완성된답니다. 마카를 사용하실 때는 이 채도가 거의 없는 그런 약간 회색 계열의 마카를 사용하시면 훨씬 조금 분위기 있는 그림을 그릴 때 도움이 돼요.